자, 이번에는 대전된 원반에 의한 전기장입니다. 앞에서는 선형이었죠. 이번에는 면이에요. 자, 이렇게 원반이 있어요. 이 원반 전체가 대전돼 있어요. 대전돼 있는데 앞에서 선으로 했으니까 선밀도를 따졌단 말이에요. 그럼 이번에는 이거는 선밀도가 아니라 면이죠. 그럼 면밀도를 따지면 돼요. 면 밀도에 대한 전기장을 해가지고 전체 면적을 따지면 되죠. 자, 그럼 여기 중심이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이 전체 반지름이 라지 R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여기서부터 일정한 거리 R만큼, 스몰 R만큼 떨어진 곳의 면을 봅시다. 이게 스몰 R이에요. 스몰 R. 그럼 요 만큼에 해당하는 면이요. 요 면이요. 자, 이걸 스몰 R이라고 하고, 이 두께, 요거를 DR이라고 해볼게요. 중심에서부터 떨어진 요 거리를 Z라고 할게요. 여기 P점입니다. 이 P점에서의 전기장 위쪽 되겠죠? 요거 단위 전기장 요겁니다. 면에 대한 면 미분 요소에 대한 전기장이 요거예요. 그러면 면 미분 요소를 갖다가 전체 면에 대해서 적분하면 전체 전기장이 나오겠죠. 앞에서 한 거랑 응용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건 면 밀도를 따져야 되니까 전체 면적이 A일 때 요 면적에 해당하는 전하량이 Q라면 단위 면적당 얼마만큼 될까요? 시그마. 시그마는 A분의 뭐가 나오죠? Q 나와요. 그렇죠? 근데 이게 만약에 미세 면적에 대한 거라고 한다면 이 시그마는요, dq, da 이렇게 나오겠죠. 따라서 dq는 da에다가 뭐래요? 시그마 곱하면 되죠. 그렇죠. 그럼 이 da가 뭐예요? da는 어떻게 표현됩니까? 이거 면이죠. 원이죠. 원의 면이죠. 그러면 거리는 2πr, 반지름은 2πr 곱하기 dr 해주면 되죠. 요거 2πr에다가 두께 dr 해주면은 요 한 바퀴가 2πr에다가 두께 dr 해주면은 전체 면적이 나오죠. 이거는 2πr dr이란 말이에요. 됐죠? 그럼 앞에서 한 거를 이제 응용하는 겁니다. 앞에서 DE를 어떻게 했었냐면 선밀도에서 DE는 4파이 엡실론 제로분의 1 Z의 제곱 R 제곱 요거에 2분의 3 요거는 아니죠. 2분의 3이 아니죠. 요거에 람다 DS였어요. 그렇죠? 됐습니까? 자, 요거를 갖다가 전체 선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이게 전체 선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4파이 엡실론 제로분의 1 Z의 제곱 R 제곱 요거에 2분의 3에 QZ 이렇게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건 선이에요. 면으로 하면 이게 어떻게 돼요? DE는 4파이 엡실론 제로분의 1 Z의 제곱 라지 R 제곱에 2분의 3 Z DQ 해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라지 R이 아니라 여기선 스몰 R이죠. 스몰 R에 대해서 하죠. 이거를 스몰 R로 바꿀게요. 그러면 DQ가 또 요거니까 이거를 최종적으로 바꾸면은 DE는 4파이 엡실론 제로분의 1 Z의 제곱 스몰 R 제곱 요거에 2분의 3 분의 Z요. 그 다음에 시그마 2πr dr이에요. 2πr dr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게 파이는 없어지죠. 파이 없어지고 하면은 4 엡실론 제로분의 Z 시그마 분의 2r dr 나오고 분모는 Z제곱 R제곱 2분의 3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맞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적분을 하는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0부터 라지 R까지 적분하면 되죠. 자, 이는 인테그랄 0부터 라지 R까지 스몰 R의 적분 범위가 이겁니다. 그러면 4 엡실론 제로분의 Z 시그마 그 다음에 Z의 제곱 스몰 R의 제곱 2분의 3 2R
dr 요거란 말이에요. 자, 요거는 앞으로 나가고요. 4 엡실론 제로분의 z 시그마. 그 다음에 인테그랄 0부터 라지 r까지 z의 제곱 스몰 r의 제곱의 2분의 3 맞죠? 2r dr이에요. 자, 이거 치환적분 해봅시다. 요거를 t를 z의 제곱 r 제곱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여기서 dt는 뭐가 나와요? dt는 2r dr 나와요. 그렇죠? z값은 고정되어 있으니까 상수값이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적분 영역을 t는 스몰 r이 0일 때 z제곱부터죠. 그쵸? z제곱부터 어디까지예요? t를 z제곱 더하기 라지 r제곱까지 적분을 하면 된단 말이에요. 따라서 요거를 변형시키면 2는 시그마 z 나누기 4 엡실론 제로, 그렇죠? 인테그랄 0부터 r z의 제곱 스몰 r 요놈의 2분의 3승 2r dr인데, 자, 이걸 변형시켜요. 시그마 z 나누기 4 엡실론 제로 z제곱분의 z제곱 더하기 라지 r 제곱까지,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거는 뭐예요? t의 2분의 3승이죠? 그렇죠? 그러면 t의 2분의 3승 분의 1 2r dr은 뭐예요? 2r dr은 dt죠? dt 이렇게 돼요. 됐습니까? 자, 요거는요 시그마 z 시그마 즉 4 엡실론 제로분의 요거 되죠? 그 다음에 이걸 하면은 자, 요겁니다. 요거를 해주면 앞으로 2분의 3 나가서 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분의 t의 마이너스 2분의 1승 맞죠? 그러면 z의 제곱 더하기 라지 r 제곱까지 되었죠? 자, 이거는 2가 위쪽으로 올라가서 밖으로 나오면 4하고 약분이 돼요. 그렇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2 엡실론 제로분의 시그마 z 나오죠. 요건 그대로 나오고 마이너스 이거는 루트 t분의 1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z의 제곱분의 z제곱 더하기 라지 r 제곱, 요거는 시그마 z 나누기 2 엡실론, 자 하면은 z분의 1 빼기 요거 하면은 이거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요거부터 앞에 써준 겁니다. 그 다음에 루트 z의 제곱 라지 r 제곱분의 1 이렇게 나와요. 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z분의 1로 묶어내면 2 엡실론 제로분의 시그마 z z분의 1 묶어내요. 그러면 1 나누기 루트 z제곱 라지 r 제곱 분의 z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 이 z하고 요가 없어지죠. 그럼 따라서 뭐가 돼요? 시그마 나누기 2 엡실론 제로 괄호 1 빼기 루트 z의 제곱 라지 r 제곱 분의 뭐가 돼요? z 이렇게 나와요. 됐어요? 자, 다시 정리해서 쓰면 면일 때 대등된 원반에 의한 전기장, 그거는 최종적으로 이렇게 나와요. 시그마 나누기 2 엡실론 제로 괄호 1 빼기 루트 z의 제곱 라지 r 제곱 분의 z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만약에 라지 r이 무한히 큰 원반이라면, 즉 원반이 무지하게 크다면, 이겁니다. 원반 라지 r 값이 무지하게 큰 면이라면, 이게 무지하게 크다면 이 식이, 요 식은 극한을 취하면 되죠. 극한을 취해봅시다. 무지하게 크다면 2는 리미트 라지 r이 무한대로 가요. 그랬을 때 시그마 나누기 2 엡실론 제로 1 빼기 루트 z의 제곱 플러스 r 제곱분의 z예요.
자, 그러면 이건 뭐가 돼요? 이건 0 되죠. R값이 무지하게 크면 무한대분의 일정한 값이니까 0 나와요. 그러면은 이거는 없어지고 최종적으로 남는 건 뭐가 돼요? 시그마 2 엡실론 0 이렇게 나와요. 되셨어요? 즉 무수히 넓은 원반의 면에 대한 전기장은 이렇게 형성이 된다는 얘기예요. 되셨죠? 그러면 도대체 이 점전하, 전기장 내에서의 점전하의 크기는 어떻게 구했을까? 전기장 내에서의 점전하의 전하량은 어떻게 구했을까? 그게 바로 밀리컨, 기름방울 실험입니다. 유적 실험이라고 하는 거. 자, 닫혀진 공간에서 분무기를 넣고요. 이 분무기에 기름이 있어요. 요거를 마이너스로 대전시켜요. 분무기 입구를, 분무기를 마이너스로 대전시키면 이쪽에서 뿜어져 나오는 입자들은 마이너스로 대전돼갖고 뿜어져 나올 거예요. 그렇죠? 중간에 미세하게 구멍을 뚫어 놓고요. 이쪽에서 현미경으로 봐요. 확대경으로. 이쪽에서 보는 거예요. 그럼 기름방울이 이렇게 떨어져요. 아주 구멍을 작게 하면은 한 방울, 아주 미세한 양이 떨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럼 기름방울 질량이 있으니까 아래로 떨어져요. 그렇죠? 근데 지금 무엇으로 대전됐다고 그랬어요?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로 대전되는 기름방울이죠. 근데 이 떨어지려는 기름방울을 여기다가 전극을 걸어요. 이렇게 걸어요. 즉 스위치를 닫으면 여기가 마이너스로 대전된단 말이에요. 여기는 플러스로 대전되고. 그럼 스위치를 딱 닫아요. 그럼 마이너스에서 밀려나고 플러스에서 끌려올 거 아니에요. 끌릴 거 아니에요. 그럼 얘가 위쪽으로 올라가요. 그럼 떨어지던 게 위쪽으로 올라가니까 저항력은 아래쪽으로 생기죠. 이 저항력은 아래쪽으로 생겨요. 그렇죠? 이거는 중력이고 mg고 이거는 저항력이에요. 요놈은 저항력. 됐습니까? 그런데 전기장은 위쪽으로 생기죠. 전기장이 아니라 전기력은요. 위쪽 방향으로 생기죠. 전기장은 Q분의 F고요. 이때 힘은요. 전기장에 의한 거 Q 곱하기 2죠. 요거예요. 위쪽 방향으로 힘이 받는다. 청력이 생긴단 말이에요.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여기는 쪽은 인력이고. 그래서 전기력은 위쪽 방향으로 생겨요. 그런데 만약에 이 크기를 조절해 주게 되면 내려오려고 하는 전체의 힘과 위쪽으로 밀려 올려지는 전체 힘이 딱 맞아떨어지게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Q2하고 중력값하고 위쪽으로 움직였으니까 아래쪽으로 생기는 저항력, 이거 두 개가 딱 같아지는 순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 순간의 전기장 값을 계산해서 전하량을 구한 겁니다. 이 전하량 한 개가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이다 라는 걸 밀리컨이 실험을 통해서 밝혀낸 거예요. 이거는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변하지 않는 값, 이거를 기본전하 보존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되셨죠? 그런데 이러한 전하가 전기장 내에서 움직여요. 위쪽이 마이너스로 대전된 거지로 해야 할 거니까 이렇게 합시다. 위쪽이 마이너스로 대전돼 있고요. 아래쪽이 플러스로 대전돼 있다고 칩시다. 거기에서 여기 구멍을 뚫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대전된 입자가 이렇게 가요. 마이너스로 대전된 입자 질량은 M. 얘가 가요. 그럼 전기장을 받겠죠. 전기장 힘을 받으니까 똑바로 가지 못하고 이거 밀려나고 이쪽에서 끌려올리니까 이렇게 휠 거야. 아래쪽으로. 그렇죠? 똑바로 가면 이렇게 되는데 아래쪽으로 이렇게 휠 거란 말이에요. 즉 이 간격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이 간격 Y가. 외부 전기장의 세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이 Y값이 형성이 될 거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자, 그럼 얘는요. 아래쪽 방향으로 가속도를 가져요. 됐죠? 그럼 아래쪽 방향의 가속도 이거를 AY라고 할게요. 그러면 F는 이퀄 뉴턴 법칙에서 MAY예요. 그럼 AY는 뭐란 얘기예요? M분의 F예요. 근데 F는 뭐예요? 전기장 Q2죠? Q2 M분의 Q2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거는 수평 방향으로 던져진 물체의 운동하고 똑같죠? Y축 방향으로는 힘이 Y축 방향으로는 AY가 있고 가속도가 X축 방향으로는 등속이에요. 그렇죠? Y축 방향으로는 자연악하죠. 그럼 Y축 방향에서의 자연악화 Y만큼은 Y는 어떻게 나와요?
처음 속도 0이었으니까 2분의 1 a, y, t 제곱 나와요. 그렇죠? 구분이 가세요? 그런데 요 놈이 만약에 L만큼 같다면 요 길이 L만큼, 요 길이가 L이에요. L. 요 길이가 L. L만큼 갔어요. 얼마 동안이요? 시간 t 동안. 그러면 x축 방향으로는 힘이 있을 거, 속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vx축 방향의 속도. 그러면 이 L은 vx 곱하기 t 나올 거고, 그러면 t는 vx분의 L 나올 거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y축이 벌어진 y값은 2분의 1 ay인데 ay가 요거예요. n분의 qe, 그 다음에 t제곱이 요거예요. vx의 제곱분의 l제곱. 이렇게 나오죠? 그럼 무슨 얘기예요? 2m vx의 제곱분의 qe l제곱이란 얘기예요. 이 휘어진 이 길이는. 즉 외부에서 걸어준 전기장 알지요? 이 길이는 정해놨지요? 그 다음에 물체의 질량 알지요? 처음 뿜어져 나갈 때 x축 방향의 속도는 정할 수가 있죠. 다 정해지면은 얼마만큼 휘어지는지를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럼 여기까지 됐고요. 그러면 이러한 입자가 한 개가 이렇게 갈 때는 상관없어요. 근데 만약에 쌍극자가 전기장 내에서 이렇게 전기장이 형성되어 있는 데에서 쌍극자가 움직인다면 그 쌍극자는 어떻게 힘을 받을까? 앞에서는 쌍극자에 의해서 형성된 전기장 내에서 받는 힘을 찾았죠. 근데 이번에는 외부 전기장이 형성되어 있는 곳에 쌍극자가 들어갈 때예요. 이번에는 거꾸로. 자, 그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 봅시다. 외부 전기장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외부 전기장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는 얘기는 왼쪽이 플러스고 오른쪽이 마이너스라는 얘기죠. 왼쪽이 플러스, 오른쪽이 마이너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여기에 쌍극자가 있어요. 쌍극자가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여기가 마이너스 전하고 플러스 전하고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두 개의 쌍극자니까 거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이 거리를 d라고 합시다. 중심에서부터 중심까지 거리 d. 딱 중심은 그러면 얼마가 나와요? 이거 중심이라고 하면은 뭐 2분의 d인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렇게 계산해 봅시다. 요거를 x라고 하고요. 그럼 요거는 d 빼기 x일 거래요. 자, 그러면 이쪽이 왼쪽이니까 얘는 이렇게 힘을 받을 거고 마이너스 방향으로 힘을 받을 거고 얘는 이렇게 힘을 받을 거예요. 플러스 방향으로 힘을 받을 거예요. 얘는 플러스 q고 얘는 마이너스 q니까. 그렇죠? 요 각도가 세타라고 해봅시다. 요 각도가 세타. 전기장은 지금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쌍극자는 토크, 회전을 하죠. 이게 이 중심으로 인해서 요게 이렇게 있다가 쌍극자가 양쪽에 이렇게 있다가 요놈이 이렇게 돌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플러스는 오른쪽으로 가고 마이너스는 왼쪽으로 가니까 이렇게 돌 거란 말이에요. 그 회전의 중심축이 여기란 말이에요. 됐죠? 그럼 알자 토크. 이 알자 토크는 F요. 곱하기 X 곱하기 사인 세타 나오죠. 되셨죠? 됐죠? 자, 왜냐? 이게 세타면 여기가 세타잖아요. 그럼 요거는요. 요 힘은 뭐예요? F 사인 세타죠? F 사인 세타 곱하기 X 아닙니까? 모멘트의 길이, 팔의 길이. 그렇죠? 그러면 요거에 의해서는 이거고, 요 놈은요 똑같이 F, X가 아니라 이번에는 D 빼기 X죠? 팔의 길이가 곱하기 사인 세타 이렇게 될 거예요. 따라서 알자 토크는요, 이게 두 개 합한 거. F, X, 사인 세타 더하기 F, D 빼기 X, 사인 세타 하니까 뭐 나와요? FD, 사인 세타 나와요. 이게 알자 토크예요. 그런데 F는 뭐라 그랬어요? QE라고 그랬죠? F는 QE. 요거를 여기다 집어넣어요. 그럼 토크는 QE 곱하기 D 사인 세타예요. 그렇죠? 그런데 Q 곱하기 D는 뭐예요? 여기서 Q 곱하기 D 요게 뭐예요? 모멘트죠?
모멘트. 그렇죠? 따라서 토크는 모멘트 곱하기 D, E 사인 세타예요. 모멘트 곱하기 E 사인 세타. 그럼 이거는 어떻게 표현돼요? E 사인 세타는 P 벡터 크로스 프로덕트 E 벡터. 이렇게 나오죠. 됐습니까? 즉 쌍극자에 이 작용하는 토크는 전기장 내에서 전기 쌍극자 모멘트 벡터 P를 회전시키게 된단 말이에요. 요거를 아시겠어요? 그런데 얘가 지금 이렇게 있던 게 이렇게 회전하죠. 시계 방향 회전은 마이너스죠. 그럼 마이너스, 그래서 크기를 구하면 이거는 마이너스 방향까지 따지면 나면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되는 겁니다. 얘가 만약에 이렇게 둔다면 이건 플러스죠. 이렇게 되니까 엄지손가락 위쪽 방향을 가리키죠. 플러스 방향, 플러스란 얘기예요. 그럼 이러한 전기 쌍극자는 어떤 만큼의 에너지를 가질까? 즉 전기 쌍극자 위치 에너지 값이요. 이 전기 쌍극자 위치 에너지, 일가 위치 에너지에 관한 식을 따지면 요 놈이 요거였죠. 위치 에너지 변화량이 바로 마이너스 WI 관계였죠. 그런데 W는 뭐예요? 회전체는 토크니까 타우 토크 D 세타였어요. 토크에 의한 일은요. 자, 그럼 이걸 그대로 해봅시다. U는 마이너스 W예요. 그럼 마이너스 D 세타예요. 그쵸? 그러면 특정한 세타, 처음 세타 값에서 나중 세타 값까지 적분을 하면 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근데 이게 바로 뭐예요? P는 요거였죠. PE 사인 세타. 자, 이거를 집어넣어 볼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어떤 시작각에서 최종 각까지 P, E, 사인 세타, D 세타예요. 요거 집어넣은 겁니다. 요거 하면은 마이너스 PE 사인 세타 적분하니까 코사인 세타, 세타 제로부터 세타까지.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 위치 에너지가 0이 될 때를 시작 위치로 해보세요. 위치 에너지가 0이 될 때. 그걸 시작 위치로 하기 위해서는 세타 제로를 뭐예요? 90도를 대입하면 되죠. 위치 에너지가 0이 될 때라고 한다면, 세타가 90도일 때예요. 그렇죠? 그럼 세타 제로가 90도일 때를 하면 됩니다. 그럼 요거 하면은, 그러면은 위치 에너지가 0일 때부터 얼마까지 갔을 때의 값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요게 마이너스 PE 코사인 세타, 이게 90도가 될 때고, 90도가 되고 요거는 이미의 세타 값이 될 거고, 그럼 이거는 마이너스 PE 코사인 세타가 나올 거고. 됐습니까? 이걸 다시 벡터적으로 하면은 뭐가 돼요? 마이너스 P 벡터 도트 프로덕트 그 다음에 E 벡터가 되죠. 자, 뭘 할 수가 있어요? 토크는 모멘트 곱하기 모멘트 크로스 프로덕트 그 다음에 전기장 벡터인데, 그렇죠? 요거는요, 위치 에너지는, 포텐셜 에너지는요, 모멘트하고 도트 프로덕트 전기장 벡터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 세타가 0일 때 위치 에너지는 최소가 되는 거죠. 이게 0이면 마이너스 값이 되니까. 그렇죠? 근데 세타가 180도가 되면 코사인은 마이너스니까 앞에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값이 되죠. 그러면 최대가 되는 거죠. 그 최대가 된다는 얘기는요, 모멘트 방향과 전기장 방향이 반대일 때 포텐셜 에너지는 최대가 된다는 얘기예요. 되었어요? 모멘트와 전기장 방향이 같은 방향이라면은 0도가 되니까 그때는 포텐셜 에너지가 최소가 되고, 두 개가 반대 방향이라면 포텐셜 에너지는 최대가 된다는 얘기예요. 되었어요? 이렇게 위치 에너지를 변환시켜요. 즉, 요 세타 값을 변화시키면은 포텐셜 에너지가 최소가 됐다가 최대가 됐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에너지 변화가 생기겠죠. 이 에너지 변화가 생기게끔 해서 이용하는 게 바로 전자레인지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챕터 22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챕터는 가우스 법칙입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